별로 겪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적이 없었는데 라고 이제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찾자면 저희가 이제 결혼 후에 혼인소송 하고 있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 저희가 그 출석해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소견을 얘기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꺼낼 것도 없고 그냥 가겠다. 출석을 했는데, 출석해서 그 재판관이 그분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동성이 결혼하려고 하는지, 왜 당신은 그 혼인이란 제도를 통과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왜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재판정에서 제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 과정이 뭐 얘기하면 되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석했었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판사라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약간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면서 그냥 계속 울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울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인생을 통해서 정말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인 거예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또 제가 막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빨리 변하는 사회니까 아마도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동성 결혼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좀 변화의 속도가 좀 빨리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날 진짜 암담했던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부부로서 인정받는 거야? 근데 내가 죽기 전엔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좀 있지만 이 게이 커플로 커밍아웃한 사람은 저희가 좀 최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그냥 그 섹스에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제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결혼 전에 1년 전에 수술했나요? 그 악관절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악관절 수술이 어쨌든 꽤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병원에 수술을 하셨었고, 그때 이제 제가 간병을 하러 당연히 이제 짐을 싸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일단 저희 관계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라, 사실은 계속 가족이 이제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그때 어머니가 오셨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태안에 계신데 멀리 서울까지 3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저희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악관절 수술은 나중에 또 이렇게 철을 빼는 또 수술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것도 전신마취라는 수술이라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사인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법정 안 되는 건데 그분이 이미 아시니까. 자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관계를 알고 있고, 이게 언론에 공식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못하는 게 되게 문제와 동시에 저희처럼 공개적으로 그래도 사람 다 알 만큼 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증빙이 될 경우에 또 가능하다는 걸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결혼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공개적 방식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대다수 분들은 요즘 결혼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중심으로 초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공식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대외적으로 결국 그러한 성소수자 커플들은 저희처럼 뭐 수술하거나 각종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수술이 사실 이렇게 시급한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태안에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사인하시고 이랬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 시간을 다투는
정말 목숨이 달려있는 수술이었을 경우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이 같이 살다가 한 명이 그런 시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인하지 못해서 가족이 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든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변화들은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제 부부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에서 계속 밀려나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휴대폰 같은 경우 가족 결혼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제 TV, IPTV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이런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아니 왜 가족 결혼 안 하시냐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이가 아니고 차별인 거잖아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다 마쳤는데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고 있는, 혼인이 등록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고 등록제인데 왜 우리의 그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느냐.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판결문에 보면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게 이제 억울한 거고, 근데 이 억울함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부부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